오늘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암의 역습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자, 이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이 책 때문에 어떤 결정을 갑자기 바꾸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전문가가 아니고 많이 고민하지 않으셨다면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사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암 환우의 생활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줘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지. 이거는 사실은 암에 대해서 정말 지금의 그 병원 생활을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곤도 마코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 전문의로 50년간 약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진료했다. 1948년생, 1973년 게이오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해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1976년부터 동대학병원의 방사선과에서 근무하면서 1983년부터 2014년에는 동대학 의학부 강사로 활동했다. 게이오 대학병원에서 암 방치요법으로 40년간 암 환자를 돌봐왔으며 2013년에 도쿄 시부야의 곤도 마코토 암 연구소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를 설립해 8년간 1만 건 이상의 상담에 응해왔다. 대략 이분이 나온 그 의대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게이오 대학이라고 처음 들어봤거든요. 뭐 잘 당연히 모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일본의 의대 그러면 동경대, 도쿄 대학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일반 국립대학교 중에서는 도쿄 대학을 1위로 되어 있고, 사립의대 중에서는 이 게이오 대학이 1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대학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 같고, 그다음에 또 지난 50년간 약 4만 명 넘는 암 환자를 이분이 돌보셨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오피니언 외래라고 오피스를 따로 만든 거는 뭐냐면,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병원에 되도록이면 가지 말자거든요. 병원에 되도록이면 가지 말고 자연적으로 치유를 하게끔 놔두자. 지금 이거를 갖다가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얘기하시는 요법이 뭐냐면 암 방치 요법입니다. 이름이 정말 생소하죠. 우리는 맨날 병원에 가야 하고, 저도 오늘 피 뽑고 왔거든요. 오늘 피 검사하고 왔는데 계속 병원에 가야 하고, 또 그래야 또 마음이 좀 놓이고,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몇만 명, 수만 명의 암 환우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치료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그런 것들, 모순점들,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의사로서의 어떤 양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얘기를 한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그래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분이 쓴 글 그대로 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평상시 때는 저는 원래 이렇게 멘트 같은 거 종이에다 적어서 뭐 보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그냥 딱 그 영상을 딱 키면은, 레코드 딱 들어가면 그냥 생각한 대로 그냥 말을 하는 스타일이지, 뭐 적어놓고 막 이렇게 읽지 못하는데, 이거는 책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암과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오래 살기 위한 마음가짐 지침서다. 암의 90%를 차지하는 고용암, 예를 들자면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과 같은 종양덩어리들이 생기는 암과 지혜롭게 공생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저는 이런 대목들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일단은 암과 싸우지 않고 공생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암은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침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는 원하지 않게 무엇인가가 잘못 연결이 돼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내 세포가 변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수십, 수조,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세포들이 있는데, 거기서 암세포만 과연 죽일 수 있을까요?
그걸 100% 없앨 수 있을까요? 저는 의학에 대해서 정말 모르지만 그건 정말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무리 의학이 발전을 해도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일부 세포만 골라서 그것만 딱 죽여낸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우리 원래 몸에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걸러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100% 없앨 수 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세포의 그런 희귀성도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 다르고 똑같은 저랑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날에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대장암이 걸리신 분도 똑같은 항암약을 쓰면 되는 분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랑 나이도 똑같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암과 싸우지 말고 지혜롭게 공생하는 방법을 찾자 이 얘기거든요. 너무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자, 그 다음 장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암은 수술이라는 자극으로 잠자던 전이가 깨어난다. 수술 실수와 항암제 때문에 급사하고 방사선 과다로 뼈가 부러지고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암은 목숨을 빼앗는 진짜 암과 전이하지 않는 유사암으로 처음부터 그 운명이 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암은 나빠요. 나쁜 게 맞습니다. 변이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만히 나비려두면 괜찮은 암이 있고 절대 가만히 나비려두면 안 되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암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암, 즉 악성 종양은 현미경을 통해 관찰된 세포의 생김새에 따라서 판정된다. 세포의 형태가 삐뚤빼뚤 나쁘면 암으로 진단된다. 까다로운 점은 똑같이 생김새가 나쁜 암인데 전이로 생명을 앗아가는 진짜 암일 수도 있고 내가 유사암이라고 부르는 무해한 가짜 암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암은 암인데 악성 종양인데 그냥 가만히 나비려두면 우리 몸에서 다른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암도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의사가 얘기하는 거는 암에는 iPS 세포로 유명해진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암이 생기는 순간에 진짜 암인지 유사암인지를 결정한다. 진짜 암의 크기가 직경 0.1mm 이하인 시점부터 전이를 시작하며 우리가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직경 1cm 전으로 커졌을 때는 벌써 온몸 여기저기에 전이해 있다. 그러므로 진짜 암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한다 라고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고 다른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뭐 또 댓글에 다른 말을 또 다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 책은 어떤 사이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는 의사도 있구나. 이 주장을 하는 의사가 일본에서 정상적인 대학을 나왔고 아주 유명한 그 사립 의대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의대를 나왔고 지금 4만 명, 또 오프라인 쪽에서 10,000명, 도합 5만 명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쓴 글이니까 뭐 한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데이터가 있네 라고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유럽에서는 유사암의 존재를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한편 유사암은 전이 능력이 없는 부스럼 또는 종기다. 서구 사회에서는 암이 가짜가 있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한다. 이건 상식인데도 저는 몰랐었네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금도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PSA 검사는 체열만으로 이루어지므로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결과 연간 10만 명 가까이, 다시 말해 30년 전에 10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립腺 암으로 진단됨으로써 남성 암 발생 순위에서 톱자리에 다가서고 있다. 무수히 많은 전립腺 유사암 환자가 단점밖에 없는 과잉 치료로 전립腺이 절제되고 평생 기저귀를 차기도 하고 항암제 치료로 요절하기도 한다. 암이 작을 때 발견되어 다행이야, 운이 좋았어 라며 기뻐하는 사람은 부스럼 또는 종기가 암으로 진단되는 바람에 과잉 치료로 몸을 상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운이 좋다라기보다는 손해를 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의료 기술이 있어 인류는 머지않아 암을 극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암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 지난 40년간 국민 사망 원인 1위를 지키고 있다. 더욱 일본 국립암센터에는 20년 후에도 암 사망자 수는 줄지 않는다라고 예측한다. 이건 제가 옛날 영상에 몇 번 전 영상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걸 인정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 유명한 암협회나 의사분들은 암 환자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의료 기술은 발달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작용을 없앤다든지 기계가 좋아졌다든지 이런 건 맞지만 암 환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거나 암 치료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리 의료 기술이 진보하더라도 진짜 암은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하면 암은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을 바꾸어 보자. 암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상처는 나이를 먹을수록 많아지므로 암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80세 이상인 사람의 유체를 해부해 보면 거의 모두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암과 싸우기보다 노화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의사가 되어 반세기 동안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진료해 왔다. 내가 다른 의사들과 다른 점은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상태를 지켜보거나 암 치료를 거부한 사람들도 진료하면서 증상의 진행 과정을 아주 많이 관찰해 왔던 것이다. 게이오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에는 암을 방치한 수백 명의 환자들을 가장 길게는 24년간 정기적으로 진료했다. 암의 종류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식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신장암, 방광암, 난소암 등이 있다. 대학병원 같은 거대 의료기관에서 이런 다양한 암 방치 환자들을 장기간 진료한 의사는 이 세상의 나뿐이라고 자부한다. 그리고 도쿄 시부야에 있는 곤도 마코토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에는 개설 8년 만에 1만 명 환자들이 방문해 전국 각지의 암 치료 현황을 훤히 알 수 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수명을 단축하기 쉽다. 이는 내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책을 이 안에 보면 일본 유명 가수, 연예인, 탤런트, 연극배우, 영화배우 다 나온다. 근데 실제 존재하고 있는 인물이고 실제 유명인들이에요. 근데 그냥 실명을 썼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탤런트, 이 영화배우가 나한테 와서 어떤 상담을 받았고 상담 내용에 대한 대화 내용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어떻게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몇 개월 만에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계속 건강하게 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은 내용들도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서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분도 그 얘기를 하셨네요. 뭐라고 써있냐면 암은 정상세포를 좌우로 밀어 해치고 번식하기 때문에 이에 맞서려면 육류와 유제품을 포함한 동물성 단백질을 든든히 먹고 체력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암에 걸렸다며 육류와 유제품을 뺀 식사요법을 해서 야윈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얘기는 제가 또 좋아하시는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그 미국 아주 유명한 암센터 병원이 있거든요. 뭐 엄청나게 비싼 그 병원에 인류병원이죠. 우리나라 뭐 되게 5대 병원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유명한 병원인데 그 미국 전체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11번인가 최고 권위 의사로 뽑힌 적이 있고 4번인가 실제로 수상을 했습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크죠.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병원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미국 암협회와 관련된 어떤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김의신 박사님이란 분이 4번이나 최우수 의사상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상을 2번인가 아마 받은 거로 제가 지난번에 글에서 봤는데 그분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암 환자는 육류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제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80년대 때 이제 암에 대해서 자료가 넘어오고 막 이랬을 때 방송에 이제 탔었을 때 암 환자가 육류를 많이 먹었더니 암 발생률이 더 높아졌더라.
그래서 암환자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 근데 사실은 정말로 해당되는 그 암은 뭐냐면 대장암밖에 없습니다. 대장암. 그게 해당될지라도, 왜냐면 그 김의신 박사님 말씀은 뭐냐면 미국은 스테이크 종류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어 형태로 많이 먹죠. 피가 막 줄줄 떨어지는 그 형태로 많이 먹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늘어나면서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50이 넘어가면서 장이 늘어난답니다. 축 처져 있는 장에서 그 피가 자꾸 고이게 되면, 그 육류와 피가 고이게 되면 거기 염증이 발생되고 그게 악성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발표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암 환자들이 육류를 끊는 거는 반대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야채만 그렇게 드신대요. 힘이 없어서 피골에 상접해가고 완전 뾰족 말랐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분은 반대하는 고기가 뭐냐면 삼겹살 같은 겁니다. 너무 지방이 많은 거. 저도 고기를 먹어요. 저는 일주일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꼭 먹어요. 뭐 중간에 막 근데 비계는 좀 덜어내고 먹습니다. 살코기 위주로 많이 먹고, 바베큐 할 때도 탄 거 다 잘라내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프라이팬, 직화 말고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구운 거라든지 불판에 구운 거를 하는데, 이제 바비큐나 이런 것들도 맛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가끔 가다 먹어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저는 챙겨서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암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몇 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아직도 고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찬반 양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쪽이 아마 더 우세할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암 환자들, 특히 항암 받으시는 분들은 체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 내용은 예전의 것과 좀 다르게 조금 직설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또 알고 있던 내용하고는 완전 상반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 책의 안에 보면은 지금 저한테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장암으로 시작을 해서 간으로 전이가 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저처럼 지금 면역항암제 받는 거에 대한 사례, 그 다음에 음식을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왜 그런 것들은 되고 이런 것들은 왜 안 되는지, 왜 자료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책까지 들고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번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잖아요. 사실 암 환우분들밖에 모르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장암 4기면 생존율이 20%가 안 됩니다. 5년 생존율 뿐만이 아니고 2년, 5년 생존율 따져봐야 얼마 안 돼요. 그럼 제가 5명 중에 1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근데 계속 그걸 스트레스만 받으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기 싫으니까 저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댓글에다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싱도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어싱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해보니까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 좀 넘었나? 저는 거의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거의 무조건 합니다. 뭐 그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꼭 아침에 해야지, 꼭 저녁에 해야지, 이게 아니라 시간 나면 그냥 해요. 근데 어싱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하는 거니까 어싱 운동 꼭 빠지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거, 얼마 전에도 MSI 수치 이런 거 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저도 또 공부를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메모도 해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서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 조금 더 우리의 삶 자체가, 암 환우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전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목숨이잖아요. 내 목숨이잖아요. 내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의존하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건강하게 죽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즐겁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의껏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많이 알려주시고, 저는 뭐 아직 몰라요. 한참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려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잘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우리 암 환우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제팔TV도 파이팅하고 대한민국도 파이팅!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암 환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